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당신은 중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시나요? 라는 게시글과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중국과 일본 또한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고 있지만 왜 유독 K-드라마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공하고 있고 특히 서양 시청자들에게 왜 K-드라마만 먹힐까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은 서양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해외 토론 게시판에 흥미로운 게시글이 올라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드라마 서브 레딧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드라마보다 중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를 말하고 J-드라마 서브 레딧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드라마보다 일본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K-드라마 서브 레딧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네요. 그럼 왜 중국이나 일본 프로그램보다 한국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시나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잖아요. 세 프로그램 모두 각자의 스타일과 강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세 프로그램 모두 좋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서툴러서 그냥 K-드라마에는 뭔가가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에 따르면 로맨스, 퀄리티, 페이싱이 그 이유입니다. 저는 C-드라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너무 거칠어서 싫고 그냥 촌스럽고 멜로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드라마 연기는 어딘가 이상해요. 마치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캐릭터들과 그렇게 잘 공감할 수는 없어요. 특히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중국과 일본 드라마는 여자 배우들은 보통 굉장히 수동적이고 약해요. 그래도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보다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읽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한국어가 잘 들립니다. K-드라마는 너무 길지 않아요. 검열이 덜 된 것 같아요. 훌륭한 제작가치. K-드라마는 캐릭터 세부사항 개발에 대한 좋은 관심,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연기가 좋고 아름다운 풍경과 촬영, 보기 쉽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스토리텔링 덕분만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국제적인 배급 그리고 한류 문화를 확산하려는 업계 전반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라도 시청자에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몇몇 한국 단어의 발음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드라마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어가 들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스토리라인이 정말 다양해서 좋아요. 비주얼적으로는 한국 배우들이 더 좋아요. 저는 중국 드라마의 연기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중국 드라마는 2편 이상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대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제 취향이 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연기 스타일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아리스인 보더랜드. 한국 드라마는 전반적으로 연기와 각본이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 시작한 모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저는 중국인이고 한국 드라마를 더 선호합니다. 덜 당혹스럽고 제작 가치와 OST가 더 좋습니다. 영어 발음이 정말 마음에 들고 한국 드라마는 꽤 많이 봐서 몇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재밌어요. 악의는 없지만 중도는 억양이 좀 심했어요. 로맨스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의 높은 음조의 아기 같은 목소리는 정말 짜증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중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보다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 드라마보다 촬영 품질이 더 좋았어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죠.
한국어 대사는 중국어처럼 성조가 없어서 듣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분당 더 많은 단어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 드라마에 비해 대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중국 드라마에서 더빙이 일반화되면서 처음에는 중국 드라마에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스토리 면에서 한국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와 달리 실험적인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데 중국 드라마는 여전히 검열이 심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현대 스토리에서 뛰어난 반면 중국 드라마는 중국 문명의 방대한 역사 덕분에 역사 스토리에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드라마는 괜찮지만 제작비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5에서 10년 정도 뒤처진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 K-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서양의 제작 기준과 동양의 문화적 관습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에피소드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도 익숙해졌어요. 제 생각엔 C드라마가 더 좋은 제작진을 많이 갖고 있지만 K드라마는 훨씬 더 뛰어난 배우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각본 때문에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중국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작가진도 전반적으로 더 풍부하거든요. 아마도요, 드라마에서 멋진 컨셉을 접해본 적이 있어요. 작가진은 정말 훌륭하지만 연기는 보통 형편없죠.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해도요, 한국에서 연기 경쟁은 정말 치열해요. 백상예술대상 시즌 동안 나무주연상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드라마의 속도감뿐만 아니라 언어의 아름다움도 훌륭해요. 일본 드라마 몇 편만 봤지만 한국 드라마만큼 몰입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중국 드라마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극은 좋아하지만 1시간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판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장면이나 가짜 머리, 싸구려 의상을 휘날리는 장면이었죠. 속삭이는 여성 캐릭터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몇 편밖에 안 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더 예술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캐릭터들은 좀 더 간결하고 절제된 느낌이라 공감이 안 갔어요. 한국에는 잘 쓰이고 잘 촬영되고 잘 연기된 드라마가 정말 많습니다. 독특한 이야기, 사회 문제, 정치적 음모도 다루고 있죠. 마치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코로나 붕괴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일본 드라마도 몇 편 봤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건 한국 드라마였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필리핀 언론에서 하고 있는 듯해서 필리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K-드라마에 울고 같은 K-팝 밈에 웃고 같이 허구의 치유 장면에서 위안을 찾던 사람들이 2025년 4월 28일 세부시티의 카바에서 각자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인 치료사이자 전직 경제기자 그리고 거침없는 K-드라마 팬인 지니 와이 창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션 K-팝과 K-드라마로 삶을 변화시키다라는 주제로 이틀간의 필리핀 방문, 하루 전 마티카와 세부에서의 일정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글 스티커와 따뜻한 대화로 가득한 필리핀 팬들은 눈물을 자아내는 K-드라마 속 장면들을 공유하며 자신의 삶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K-드라마 팬들은 지니가 한국어로 우리 또는 우리의라는 단어를 소개하자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단어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K-드라마 팬이 응답하라 1988은 사랑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깨어나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는 아빠들의 은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정신질환을 섬세하게 묘사한 정신병동에도 아침의 아유를 떠올리며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셀프 케어예요 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좀 더 가벼워지면 좋겠어요. 그녀는 또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과 정서적 조화를 의미하는 눈치와 때로는 낯선 사람까지도 하나로 묶는 뿌리 깊은 애정인 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가정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효도에는 엄청난 압박이 따르죠.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녀가 세대 간 트라우마, 즉 고통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조용히 전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관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어색하더라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유를 시작하는데 치료사는 필요 없어요. 그저 각자의 의지 그리고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저녁이 끝날 무렵 아무도 이 대화를 멈추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15회 동안 오해로 인해 갈등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K-드라마의 엔딩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현실이었고 모두가 마음속에서 우리를 조금 더 품고 걸어 나왔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들도 다 맞는 말이지만 정작 왜 K-드라마에 끌리는지는 바로 그 드라마 속 메시지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번에 명작의 수식어가 붙은 폭삭 소가스타가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키고 폭풍 오열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중국 드라마가 이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K-드라마를 쫓아오기에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영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